안녕하십니까. 일과영습 최영덕 원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밤 10시 30분. 지금 KMO, 물올, 화올, 이 부분이 과연 영재학교 2차 합격에 도움이 되냐라는 갑론을박이 지금 방금 전에 설명회에서, 온라인 설명회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깨놓고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장영실 전형 발표에 대한 것에 원테이크 설명회의에서 오늘도 제가 원테이크를 끊고 갈 겁니다. 그래야 집에 가죠. 그쵸?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생각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영재학교 2차 시험은 화월, 물월, KMO가 답이고, 결과적으로 영재학교 2차와 올림피아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물월, 화월, KMO 잘하는 사람이 영재학교 2차 합격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기보다는 둘은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사실 영재학교 2차랑 물월, 화월, KMO가 심화학습이라는 것에 공통점을 갖고 있지, 둘이 어떤 게 다를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분리해 볼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쵸? 반대로 학원이나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재학교 2차, 물월, 화월, KMO 차이점을 학부모에게 설명드리려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친절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현수막이나 어떤 플랜카드 아니면 홍보할 때 타이틀 땅땅땅 찍기엔 결국에 둘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다르다는 건데요. 이렇게 다릅니다. 영재학교 2차와 그 다음에 물월, 화월, KMO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공부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동일함은 어느 정도냐면 물월, 화월의 시작, 기초과정, 그 다음에 KMO 1차의 기초과정에서 중등 심화, 중등 완성, 고등 기초, 경식 기초, 특목 기출문제, 이렇게 5가지의 범위가 분명히 영재학교 2차와 물월, 화월, KMO에 공통적으로 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때에는 둘 다 똑같은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갈라지냐? 내가 물월, 화월, KMO의 상을 타겠다라고 학원에서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순간 달라지고요. 영재학교 2차의 파이널이 돼서 마지막에 내가 영재학교 2차에 올인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커리큘럼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물월, 화월, KMO를 진행할 때는요. 경시 심화 공부를 하고 고등 심화 공부를 하고요. 우리가 정리 또는 법이 붙는 모든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기출을 암기하고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야 상이 하나 위로 올라가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시 심화, 고등 심화, 그 다음에 기출을 암기하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영재학교 2차에서 바라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공부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공부가 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하려고 영재학교 2차에 때는 어떤 공부를 별도로 하는 것이냐? 이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창의수학, 창의과학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인데요. 사실 창의수학, 창의과학 잘 못 찾아보셨죠? 그런데 특목 경시 대비로 찾아보시면 이 창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충 이러한 분류가 나옵니다. 뭐냐면 독특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새로운 문제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느낌이 드는 경우, 그리고 조건을 묘하게 변화시켜서 기존 공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융합문항이어서 수학과 물리 또는 물리와 화학 또는 화학과 수학, 생명과 수학 등을 섞어서 독특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올림피아드에서 안 나오겠죠. 그리고 아예 신유형, 열린문항, 서술형 문항, 이런 문항들이 우리 경시에서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공부라 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올, 화올, KMO 대비 학습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부터 똑같이 영재학교 2차와 물올, 화올, KMO가 기본기를 다져가겠죠. 하지만 정점에 올라갈 때쯤에
효율성 있게 공부할 때에는 이 모든 걸 다 먹을 수 없다면 왼쪽을 택하거나 오른쪽을 택해야 되겠죠. 자, 우리 부모님의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많은 학원에서 그러면 올림피아드, 이 경시 과정이 영재학교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말씀해서 이야기 드렸죠. 두 번째로 올림피아드에 상 탄 학생들이 대부분 영재학교에 합격하더라. 마지막으로 올림피아드 그럼 꼭 안 해도 되는 거냐? 물어보실 거예요. 자, 답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학원에서 경시가 영재학교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커리큘럼에 들어가는 이유는 심화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유형을 설명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가 무슨 공부인가요? 네, 영재학교 기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부죠? 심화 공부입니다. 심화는 우리 했잖아요. 심화는 아닌데 기출인데, 경시형, 창의형, 이러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재학교 커리큘럼에 물올, 화올, KM이라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을 타기 위한 대비 수업은 거기서 써있지를 않죠. 만약에 상을 타는 대비가 써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을 따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르다. 두 번째로 상을 타는 친구들이 대부분 영재학교 합격한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저 가운데에 있는 공통분모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영재학교 대비 수업을 왕창 열심히 들었다면 당연히 우리 친구가 합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찾아 먹는 것보다 대부분의 학원 구조라던가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이 올림피아드를 공부를 하는 게 더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가 적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비교적 똑똑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상을 타서 올라가면 뭐가 어떻게 영재학교에 알려지는데 여기 이상은 알려질 수 있을 거예요. 뭐? 국가대표 이상. 왜냐하면 국가대표 단장님들, 학교 출신들이 전부 다 서울 가고 경기 가고 등등등의 과거 선생님이시니까 아마 2차 시험만 잘만 붙으면 쉽게 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하기 위험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죠. 얼굴 봤으니까요. 그런데 금상, 뭐 은상 이거 탄다고 이거를 정확하게 그 학교에서 알겠냐?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림피아드 꼭 안 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내용 중에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피아드를 안 해도 내가 충분히 영재학교 대비 문제에 맞춰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림피아드 공부를 안 한다고 내 학습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내가 공부하는 범위가 작아진다면 당연히 합격률은 줄어들겠죠. 때문에 명확하게 영재학교 대비 공부가 무엇이라는 건지를 잘 찾아보고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물올, 화올, KM으로 공부하면서 충분히 자기 능력을 갈고 닦는 게 일단 마지막에 이게 영재학교 대비 문제였어 라고 알기 전까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도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